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토익 적중 특강의 이용재입니다. 자, 2017년 7월 15일 토익 정기고사 대비 적중 특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들을 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만큼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문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Part5는 실력보다도 중요한 게 사실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냐에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정답을 골라내는 연습도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성뿐만 아니라 속도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겠죠. 선택지가 대명사들의 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빈칸 앞에는 전치사, 빈칸 뒤쪽에는 명사. 자, 오늘 누구의 그 단서를 삼아야 될 것인가? 바로 명사를 보여주고 빈칸 앞에면 항상 소유격이 들어간다는 거. 오늘의 정답은 C번의 her. C번 정답인데요. 전치사 뒤쪽에는 사실 목적격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조건은 뒤쪽에 다른 명사가 없을 때만 목적격이에요. 지금처럼 전치사가 나오고 명사도 같이 나왔다면 이 문제는 명사를 단서로 삼아서 그 앞에 들어가는 소유격의 문제로서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형태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빈칸 앞쪽에 관사와 형용사가 나왔어요. 관사와 형용사의 공통분모는 명사 앞에 쓴다는 점이겠죠. 4개 선택지 중에 명사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컨디션은 우리나라 말로 상태라는 뜻이고 컨디셔너는 사실 우리가 뭐 이게 머리를 감을 때도 사용하는 그런 컨디셔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뜻으로 우리가 보신다면 cosmetic, 이게 화장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표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요 구체적인 상품의 정보가 있고 high definition, 우리가 보통 HD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고화질 TV의 cosmetic, 외형상의 상태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컨디셔너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는 아니었다는 거겠죠. 정답은 C번. 결국 이 문제에서 주의사항은요, 관사와 형용사가 앞쪽에 제시된다면 명사가 정답이구나까지는 일단 첫 번째 단계인데, 이렇게 ER이 붙거나 ER이 빠졌다는 것은 이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파악만 있으면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더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답은 cosmetic condition, 답은 C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4개의 선택지 중에 여러분 공통 분모라는 것을 혹시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A번과 C번은 둘 다 동사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B번의 명사, D번의 deciding은 분사 및 동명사. 이걸 공통 분모로 묻긴 좀 어렵다는 거죠. 어쨌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이 구조 분석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문제가 굉장히 길지만 컴마가 없다라는 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many employees, 문장의 첫 단어는 응당 주어가 되겠고요. 전치사를 포함한 이 공간은 수식어구에 해당될 겁니다. 주어 다음에 나와야 될 문장 성분이 아직 안 나왔다. 결국 이 자리가 동사 자리라는 것은 파악이 됐습니다. 수동태와 능동태라는 것의 차이점인데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decide가 결정하다는 뜻이죠. 주어가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이 결정하다. 해석적으로 행위자가 들어가는, 행위자와 그 행위자의 대상의 동작이 맞다고 느끼십니까? 그럼 능동태겠죠. 그리고 decide란 동사는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목적어까지 나왔다면 이건 능동태라는 것이겠죠. 정답은 몇 번일까요? C번이겠죠. 자, 이 문제에서 사실 정답보다 더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린다면, 문제가 다 길어서, 문제가 길면 많은 분들이 읽고 나서야 뭔가를 하려는 경향이 계시는데, 컴마가 없으면 어순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주어 동사가 순차적으로 들어왔겠구나. 이 방법을 다음에 구조 분석할 때 꼭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예요. 자, 제가 각 단어의 공통 분모에 이렇게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 문제는 요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의 형태를 빈칸 안에 잘 맞게 집어넣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해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비동사 뒤쪽에 빈칸이면 여러분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인 거 알고 계시죠? 이 네 개의 선택지 중에서 비동사와 잘 어울리는 형용사만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에 이제 숨겨진 그 꼼수라고 한다면 ly가 붙어 있는 단어들이 일반적으로는 부사입니다만 likely는 형용사라는 점이겠죠.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뭐뭐 할 것 같은, 뭐뭐 할 가능성이 높은 정도의 뜻입니다. 동의어를 말씀드린다면 possible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형용사인 것만 사전에 여러분들이 학습만 되셨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사실 쉽게 골라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어릴 때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It is likely that,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주어가 만약에 it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주어가 나왔다면 그때는 is likely to, 투부정사랑도 결합이 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학습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비동사 뒤엔 likely가 항상 온다더라. 그리고 likely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B번이겠죠? 해석 필요하지 않은 문제였었어요. 자, 다음 문제. 이 문제도 사실 제가 이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 ing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이 분사의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approving, 우리나라 말로 승인하는이죠. 승인을 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exhausting, 이거는 뭐 맥 빠지는, 그러니까 사람을 지치게 하는 뭐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뒤쪽에 좀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사실 day 정도예요. 오늘 정말 힘 빠지는 날이야. exhausting day.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사용되는 단어고요. satisfying, 이 단어는 뒤쪽에 사람이 또 아닌 단어, 만족시키는 이라는 뜻이고요. remaining은 남아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네 개의 선택지 중에서 뒤쪽에 이 factories라는 단어하고 일단은 어울려야 되겠죠. 승인하는 것이 공장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공장이 맥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하고도 어울리지 않아요. 공장이 만족을 시켜준다는 느낌도 좀 어색한데 공장은 감정이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하나의 객체잖아요. remaining factories 하면요. 남아있는 공장들, 우리말로도 해석이 정말 기가 막힌다는 거죠. 자, 특정 지역에 남아있는 공장들은 demolished, 그러니까 이건 철거되다는 뜻이거든요.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 답이 D번인데요. 두 가지로 학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remain을 이용한 분사는 remained라는 단어는 없어요. 항상 remaining입니다. 근데 remaining factories, 남아있는 공장들. 또 이런 말도 가능하겠죠. remaining days도 괜찮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날 동안 괜찮아요. 근데 A번, B번, C번에 해당되는 단어와 factories가 어색하다라는 거. 그거를 한번 꼭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형용사를 학습할 때는 단어의 뜻만 외우지 마시고 이 단어가 의미상 잘 결합하는 단어와 묶어서 외우셨을 때 사실 어휘 학습의 효과는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D번의 remaining이에요. 자, 106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단어를 보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A라는 수험생이 있고요. 자, 출제자는 보통 정답을 하나 정해놓고 이 정답과 뭔가 비슷한 오답을 하나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 B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더 정답에 접근하는 과정이 더 효과적일까요? 바로 B가 되겠죠. 선택지 중에서 하이와 서치는 공통 분모가 없습니다만 머치와 맨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의미가 많은 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수험생들이 헷갈릴 거를 그들이 예상했다는 거겠죠. 잘은 몰라도 이 두 개가 헷갈리는 거 보니까 이 두 단어가 정답의 군에 속해 있구나. 그렇다면 뒤쪽에 나와 있는 uses, 복수명사와 어울리는 수량 형용사는 누구일까? 그렇게 애초부터 접근을 한다면 답이 D번이 잘 보이는데 애초부터 상관도 없는 A번과 C번이 왜 정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고민해 보신다면 이 문제가 정말 바다로 가야 되는지 산으로 가야 되는지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지 중에 뭔가 공통 분모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의미나 형태적으로 혼동되는 보기가 보인다면 그 둘 중에 하나가 정답 9일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보통 many uses 하면요, 다용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 정도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치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depend, 뒤쪽에 빈칸을 뚫었습니다. 어떤 전치사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on, 그 다음에 listen 하면요, to. 전치사는 단독적으로도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보통 특정 단어와 결합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늘 이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이 동사 inform에 잘 어울리는 전치사, 혹시 너 아니? 그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의 정답은 A번 of입니다. of 자체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inform 나오면 뒤쪽에 of 따라 나온다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겠죠.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 notify라는 단어가 있어. 이 단어도 역시 사람 명사 목적어 나오고 그 뒤쪽에 of가 붙을 수 있는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ng가 다 붙었어요. 그럼 ing 빼고 생각해도 되겠네, 이 문제에서. 그러면 participate, submit, undergo, carry. 이 네 단어의 의미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 해석해 볼까?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바로 어울리는 단어와 궁합이 잘 맞는 단어를 골라본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보수공사를 하다라는 뜻으로 우리말에 보수공사하다, 개조하다, 리모델링하다 이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거를 바꾼다라고 할 때 쓰는 전형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정답 undergo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undergo a change, undergo a transformation, undergo renovation. 변화와 관련된 단어가 나올 때 항상 단골로 쓰는 동사가 undergo.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undergo 나는 안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냥 겪다 이렇게 외우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renovation 하면 항상 이 단어가 떠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미의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사실 해석을 통해서 정답에 접근하는 문제 거의 없었던 거죠. 단서를 보고 친한 단어 골라내는 식으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문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 중에서 평소에 to라는 단어와 그렇게 친한 단어가 있었어요. 오늘의 정답은 바로 subscrip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뒤쪽에 to와 함께 고정적으로 사용되고요. subscription이 정기구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는 신문이나 잡지 등에 해당되는 명사가 항상 같이 묶여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subscription, 정기구독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subscription to the magazine, subscription to the newspaper 이렇게 묶어서 외워보신다면 그 중에 일부를 정답으로 골라내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4개의 단어 중에서 여러분 하나만 더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단어가 있다면 collaboration, 협력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뒤쪽에 with와 결합이 자주 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들의 차이점은 뒤쪽에만 있어요. 빈칸 앞에는 관사가 있습니다. 그럼 명사 자리겠죠? 그러면 정답은 이제 A번과 B번으로 압축되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사람이니 아니니? 사람이야 아니야? 너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야? 이것만 우리가 따지면 된다는 얘기인데 뒤에 with가 붙었죠. 이 특정 엔지니어링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회사의 이사회의 회원들과의 이것은 상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와 뭐를 했다는 행위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죠. 누구누구와 미팅하다, 누구누구와 디스커션하다. 사람의 뜻이 아닌 사람과 함께하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 또한 이 서술어 부분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도움이 된다는 말보다는 이렇게 하는 행위가 도움이 된다는 말에 더 잘 어울리겠죠. Discussions가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디스커션은 항상 누구와 하는 거니까 뒤쪽에 이렇게 somebody를 이런 형태로 자주 취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111번. 역시 여러분들은 해석으로 이 문제 고르시려고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실제 시험장에서 제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저는 이 문제 해석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왜냐? 이 단어와 항상 같이 쓰는 단어가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답은 D번. conveniently located. 지금까지 시험에서 이 located 하면 나왔던 단어와 잘 어울린 단어가 사실 이 두 가지 정도가 대표입니다. 우리가 위치의 편의성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쓰죠. 뭐 전철역 가까워, 쇼핑센터 가까워 그런 거를 conveniently located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centrally located. 이 문제 여러분 해석 문제 아니에요. 친한 단어 골라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선택지들을 보시면서 먼저 해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주어 동사 앞에 쓰는 품사는 접속사예요. 접속사로서 가능한 단어는 A번과 C번밖에 없어요. until은 까지고요.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인데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 특정 시점이라고 해본다면 until이란 단어는 까지란 뜻이죠. 그러니까 행위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강조를 해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하자마자 그 다음 쪽에 보통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컴마 뒤쪽에 나와 있는 시제가 will be announced, 발표될 것입니다. 이 시점까지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나면 그거 하자마자 발표될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접속사는 여러분 as soon as가 더 맞다는 거죠. 공식화 시켜본다면 뒤쪽에 현재 시제나 혹은 현재 완료 시제, 어쨌든 둘 다 현재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동사가 들어온다면 뒤쪽에는 보통 미래 시제가 오는 대표적인 시간의 접속사의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until은 이러한 패턴하고는 자주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until도 해석적으로 정답이 될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말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근데 as soon as는 주어 현재나 현재 완료, 주어 미래 이 패턴의 형태로 쓰는 고정적인 그 구조가 있다는 것이겠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사실 satisfy란 단어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됩니다. 이 단어가 만족시키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시험에서 등장하면 항상 그 구별 요소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정답이 되려면 보통 사람하고의 관계성이 보여야 되는 것이고 satisfying은 사람이 아닌 단어하고의 관계성을 보일 때 정답이 됩니다. 뒤쪽에 나온 단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 맞습니까? 그러면 아닌 거. 정답 C번. 이건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해석을 통해서 구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자, 사실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겐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서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빈칸의 위치가 문장의 첫 자리라는 점에 굉장히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주어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뒤에 보니까 사실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사실 주어예요. 구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뒤에 있는 구조를 보면은 원래 이렇게 나왔을 것 같죠? Mr. Treadstone has failed to. 원래 이렇게 나왔을 거란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왠지 이 두 단어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도치라고 합니다. 도치가 일어나기 위해선 아무 때나 도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문장의 첫 자리에 부정어가 왔을 때 도치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선택지 중에 부정어의 성격을 갖고 있는 단어 누굴까요? C번의 seldom이겠죠. 사실 실제 시험에서 도치 문제를 출제한 경향이 지금까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자, 빈칸 뒤쪽의 구조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달리 보일 때 왜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어 있을까?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뀔 만한 요소가 빈칸 앞에 왔다는 얘기구나. 근데 그런 단어는 항상 부정어였다는 겁니다.
never, seldom, 뭐 hardly 이런 부정어가 나오면 도치가 된다더라. 그 현상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서로 다른 전치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두 단어와 결합되는 전치사는 여러분들이 독해 지문이나 문제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on behalf of, 뭐뭐를 대표해서 대리해서라는 뜻이겠죠. 보통 시상식 같은 데 가면요. 저희 회사를 대표해서 오늘 누구님이 나오셨습니다.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on behalf of. 답은 B번이에요. 115번까지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까 해석으로 고르는 문제 많이 없다. 결합성으로 보통 문제를 푸는 거구나. 언어적인 규칙을 그들이 묻겠다는 의도가 더 강한 거구나. 이런 점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서로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정답을 누구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which와 whether라는 단어가 여러분 공통 분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but과 for라는 단어는요. 둘 다 등, 위, 접속사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but은 그러나, for는 때문에라는 뜻이겠죠. 서로 반대적인 느낌이 보인다면 but, 원인 결과라는 맥락이 보인다면 for를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살짝만 확인해 볼게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최근 소설을 집필하는 걸 끝냈대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저술했습니다만 책 끝냈을 때 그 기분은 좀 말로 할 수 없이 기쁩니다. 자, 유명 작가가 책을 끝냈습니다. 근데는 아직 뺄게요. 제가 지금 해석하다 보니 근데가 들어갔어요. 그죠? 네. 아직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까? 유명 작가가 책의 집필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출간되진 않았습니다. 맥락상 역접으로 보시는 게 맞는 거겠죠.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공통적인 분모를 두 가지에 심어놨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정답군이고 공통적인 요소가 없다면 오답군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파악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뒤쪽에 at least 3 hours 명사구가 있어요. 이런 단어는 이제 여러분 사실 없어도 되는 수식어구 정도가 되는 거겠죠. 이 두 단어에 또 공통 분모가 있다면 시간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전치사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for라는 단어는 사실 접속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고 뭐 since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워보셨을 겁니다. 숫자가 포함된 기간 앞에 쓰는 전치사를 since로 배우셨습니까? for로 배우셨습니까? 바로 for로 배우셨다고 기억나시죠? 우리가 뭐 10일 동안 for 10 days, 그죠? 예전 아주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노래가 있는데 이승환 씨의 노래 중에 1000일 동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과감하게 수식어구를 지우고 나면 숫자가 포함된 시간, 그럴 때 for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두 단어 전치사고요. 이렇게 두 단어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이 두 가지 부류 중에 어느 한쪽은 탈락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 앞쪽에 여러분 이렇게 명사가 있죠. 이거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르고요. 뒤쪽에 구조가 이렇게 나올 때, 그죠? experience makes 우리가 전치사 뒤에다가 이런 구조를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사 뒤쪽에 빈칸이고 관계대명사 쪽으로 일단 기울어지는 상황인데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뒤에는 이제 명사가 와야 되고요. 주격 관계대명사인 who 뒤에는 동사가 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파악 요소는 명사인지 동사인지 이 단어의 품사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면 답을 고를 수 있다는 얘기죠. 최소한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될 요소. 그러면 experience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단어입니다. 야, 이거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주변 상황을 또 한번 볼게요. 동사 있는 거 보이십니까? 동사 있으면 얘가 동사일 리는 없는 거겠죠. 동사일 리는 없으니까 정답은 whose. 이렇게 가시는 문제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효과적인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될 것인지를 항상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단어 보세요. 자, 요까지는 다 비슷하죠. 요 부분의 차이점만 우리가 골라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주변 문맥을 이용해 보시라는 얘기죠.
어릴 때부터, 자꾸 제가 어릴 때부터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여러분이 어릴 때와 제가 어릴 때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도 이 공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고 또 사설 학원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죠. 토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펜드 다음에는 시간이나 돈에 해당되는 명사가 나오고 동명사가 그 뒤쪽에 하나의 덩어리적인 구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중학교 때 이 공식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spend, 시간, 돈, ing 뭐 이런 거를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잘 외워서 정답을 골랐는데 왜 토익에 와서는 이 단서들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0번 문제.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팁은요. 빈칸의 위치가 문장의 첫 자리라는 점과 후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이에요. 그럼 이제 명사나 명사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관계대명사가 일단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이 두 단어가 공통 분모예요. they와 those 둘 다 복수의 뭐 대명사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명사가 나와서 그 단어를 대신 받을 때 사용하는 걸 대명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B번의 they가 정답이 되려면 앞쪽에 다른 복수명사가 사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도우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물론 도우주가 대명사로서는 그런 기능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만 도우주에게는 숨겨놓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다는 거죠. 이 단어에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도우즈를 people이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지를 너가 알고 있니? 그래서 후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네가 알고 있니? 이 사람은 그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those who, 뭐뭐하는 사람들 이런 구문에 대해서 자주 접해봤던 이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후가 나온다, 빈칸의 위치가 첫 자리다. those who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자세한 설명보다는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과 그 전략에 대해서 많은 집중을 좀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연습해 나가신다면 Part 5에서 시간을 많이 단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주였습니다.